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채널 보험원인이집 용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연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 하십니다. 그죠? 국민연금을 포함해 이제 공적연금,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이제 개인연금도 있고 또 회사에서 준비하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연금에는 또 관련된 세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완전 저희 보험어린이집에서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완전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금과 세금의 전문가이신 우리 신철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쌤. 네, 이 나비 넥타이가 멋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꺼서 한번 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 좀 많지만 제가 봤더니 너무 준비를 잘해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지 목차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뭐 중간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 첫 번째는 우리가 뭐 등산을 할 때 네. 나무만 보고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보면은 이제 방향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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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전체적인 숲의 네. 어떤 모양들, 네. 숲인지 뭐 산맥인지 네. 아니면 동산인지를 알고 가야 네. 저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도입 부분에서는 네.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연금이 있는지 큰 카테고리로 좋네요. 네. 상품이 아니라 네. 연금의 큰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는 저희가 연금을 수령할 때 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복잡하지만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마지막에 맺은 말은 아주 중요한 짧지만 중요한 얘기를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요,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연금의 종류를 심플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신쌤. 네네. 혹시 원장님, 네네. 대한민국의 연금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몇 가지 연금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글쎄, 뭐, 대부분 보면은 세 가지 아닌가요? 네, 보통은 대한민국 연금을 3층 연금 구조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3층 연금 구조이긴 하지만 네. 뭐 오늘 다룰 얘기도 그 세 가지 내용이지만 네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네네. 제가 네. 도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네.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5대 연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네네. 저희가 중간에 이제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그러네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세 가지가. 거의 메인 바디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네. 위 아래로 돼 있는 네네. 기초연금, 주택연금 이 두 가지도 이제 전체적인 나라에서 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다 들어보신 내용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주택연금 생각을 못했네요. 예,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좀 뭐 네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가지고 네네네. 빨리 개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네. 어쨌든 주택연금도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 그냥 뭐 도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중간에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벌써 35년이 됐습니다. 와, 벌써 그렇게 88년도부터죠? 네, 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네. 국민연금, 뭐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 우체국연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네. 지난주에 네. 국회에서 아마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데서 국민연금 세제 개혁안, 그러니까 개편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네.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 그러니까요. 혹시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네. 공적연금은 큰 컨셉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원장님? 저는 제가 알기 상식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물가를 반영해 준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예. 그게 컨셉 아닙니까? 유일하게 아마 네. 물가가 같이 올라가면서 뭐 돈의 가치 하락을 방지해주는 연금이 네, 네. 국민연금, 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연금의 방향이 네. 많이 내고 네. 오래 내고 대신 짧게 받고 늦게 받고 맞아요. 그런 경향이 예, 있죠.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네. 우리나라 인구가 네.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2025년부터는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네네네. 즉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그러니까요. 5명 중에 한 분이 이제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이 적어지고 연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좋게 나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희 선배님이 이제 대기업 임원으로 계셨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연금은 다양한 세금이 붙잖아요. 받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신쌤이 좀 자세하게 그렇죠?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네. 요 중간에 세 가지 네.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연금을 경제활동하시는 동안 납입하시는 동안 말고 네네. 아까 그 퇴직하신 선배님처럼 네네네. 그동안 열심히 모으셨는데 네. 어떻게 받으시면서 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요거를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수령과 세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금 수령과 세금 건강보험료까지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크게 보면 네. 아까 숲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네네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네. 공적연금, 사적연금, 연금? 비과세, 연금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어. 각각의 연금에 대해서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과세 또 그 다음은 종합과세가 되는지 네네네. 그리고 건보료 참 관심 많습니다 지금. 네네네. 건보료 부과는 또 저 앞에 있는 세 가지 친구들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네네. 그거를 정리를 이 표를 채워나갈 겁니다. 이거 되게 사실 저게 핵심인데, 예, 예. 이거 너무 준비 잘 해오신 거. 오늘 완전 심플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튼 잘 주시죠.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중간에 제가 네. 공적연금, 사적연금, 비과세, 연금보험 네. 이렇게 했는데 또 세 분류를 좀 해놨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 네. 큰 거 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예, 오.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공짜가. 그쵸, 없죠. 네네네. 있는 듯하지만 죄송합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숲 그리고 나무를 말씀드렸을 때 숲부터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럼 납입 후에 우리가 수령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납입 시 네.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우리가 개시를 했을 때 수령하실 때 네. 과세가 된다. 아, 이거 굉장히 핵심 포인트네요. 딱 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납입할 때 내가 세제 혜택 받았다면 네네. 받을 때 연금 받을 때 무조건 세금 낸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게 진짜 키포인트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네. 하나 또 기억하실 거는 네. 기본적으로는 세제 혜택 받은 네.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보다 세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세금이 세제 혜택 받은 것보다 세금이 많으면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안 준비할 되지. 이유가 없죠. 네네네.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세제 혜택을 받으셨지만 네. 그 다음에 납입 수령하실 때에는 네. 그보다는 적게는 받으신다. 음. 그런데 그게 여기 있는 다 6가지 네. 친구들별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하나씩 제가 빈칸을 네네.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수령시 과세 여부입니다. 네. 첫 번째 공적연금 중에 네.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이 저 과세 여부의 빨간색이랑 같죠. 그러네요. 예, 세금 낸다는 거네요. 예, 저 네네. 친구들이 세금을 수령하실 때 연금을 받을 때 납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네네. 첫 번째로 네. 공적연금은 저기 보시면은 2002년 이후 납입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게 시작한 거는 88년도. 예,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쭉 납입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연말정산을 보통 직장인들 네. 뭐 하시게 되면은 네. 공적연금, 저 국민연금 납입하신 금액은 자동적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아, 그게 2002년 이후부터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네요. 2001년도 12월 달까지 네. 납입하신 거는 그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과세가 안 된다. 네. 그래서 2002년도 납입 금액부터 네. 과세가 된다. 그런데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과연 내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플하게 음. 총 납입한 기간이 100이라고 하면은 네네네.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기간이 90이라고 하면요. 네네네. 100분의 90, 즉 90%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아, 그 받으시는 비중대로? 분들이. 네네. 맞습니다. 다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네. 네, 전산에 다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공적연금 이렇게 심플하게 네. 과세가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사적연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사적연금 저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뭐 알고 계시면 그거 뭐 연금저축, 예예. IRP 그죠? 예, 그 자료에 보시면 그다음 이제 밑에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적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아 저기 나눠지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공적연금만 만약에 그걸로 우리가 노후 생활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사적연금을 원장님께서는 준비하시겠어요? 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공적연금이 적고 불안하니까 네네,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거죠. 예. 네네. 공적연금을 우리가 20년 뭐 그 이상 뭐 납입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월급에서 또 그게 소득에서 공제가 됐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네네네. 계시고요. 근데 사적연금 그거 말고 또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처음 네. 시작했을 때는 혹시 소득 대체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적연금. 들어봤어요. 네. 예.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경제활동 하는 동안 네. 100만 원이라는 돈을 번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네. 은퇴 후에는 그 소득이 0이 되는데 네네. 그때 필요한 게 결국은 연금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랬을 때 100만 원에 네. 한 70%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40%까지라고 그러니까. 하니 공적연금만 우리가 갖고서는 노후에 사실은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 사적연금 지금 말씀하신 네. 연금저축 IRP를 또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네. 미래의 나를 위해서 또 보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IRP 네.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봤죠? 예. 예, 예. 그 납입 시에 혜택 받으시죠? 봤죠. 그 한도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연금저축하고 IRP 합쳐가지고 900만 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세액공제 받는 거. 예. 네네네.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네. 부분들이 뭐냐면 세액공제, 즉 혜택을 받으시는 금액이 900만 원이고 네네.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있죠. 예, 그거 1,800만 원 아닌가요? 오, 잘 알고 계세요. 네네네네. 아니, 1,800만 원입니다. 제가 원장 아닙니까? 원장. 네, 역시 원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는 세제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은 900만 원까지고 네. 그 다음에 납입을 난 더 이게 좋다. 추가로 더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800만 원까지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네네. 네. 자, 이제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납입하시는 금액이 네. 혜택 받으시는 금액 네. 그냥 개인적으로 추가로 준비하시는 금액 지금 말씀드렸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네. 첫 번째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이거는 그렇게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예. 900만 원 넘고 1,800만 원 사이 있는 네,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 나는 노후에 좀 더 좀 준비를 하겠다. 네네네. 그러면 얘는 혜택을 받은 친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예, 그러면은 과세가 당연히 해주지 맞습니다.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저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고 예, 예. 그냥 그걸 인출을 하시게 되면 거기 세금 떼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맞죠, 그렇게 맞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IRP 같은데 이제 집어넣으면 유예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네네네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금은 제가 세모라고 표시해 놓은 이유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일단 그렇죠.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네. 되는데 네. 퇴직금을 저희가 은퇴를 하게 되면 네. 일시금으로 일단은 지급을 받죠. 네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IRP 계좌로 받으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개인 통장으로 직접 받으실 수 있죠. 네네네. 두 차이가 네. IRP는 뭐 영문을 풀어서 말씀드린다고 네. 하면 개인형 연금 저축이라고 할 수 네네네. 퇴직연금 저축이라고 할 수 네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일시금으로 받으시면은 퇴직소득세가 한꺼번에 다 빠지고 네네. 이제 수령을 하시게 되겠죠. 네. 근데 IRP로 받는다라는 부분은 연금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시금 수령하고 네.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 받고 네. 어디에 혜택이 더 있을까요? 연금으로 나눠받는 게 혜택이 더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의 기준점은 네. 어떻게 납입을 하셨던 간에 연금으로 받는 조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자료에 넣어놨는데 네.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세금보다 좀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퇴직금을 네. 10년 이내에 뭐 10번에 나눠서 10년에 나눠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네네. 원래 내셔야 될 세금의 30%를 줄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받으시면은 나는 60%, 즉 40%를 감면받고 받으시는 겁니다. 좋네요. 특별히 저기 없으면은 이렇게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를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차피 네.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근속연수공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일반적인 소득보다는 굉장히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금에서 절세 부분이고 네. 운영 측면에서는 일시금으로 받는 부분들도 한번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그렇죠. 플랜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퇴직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빨간색 두 친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두 친구들은 세제 혜택,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사적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시겠지만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 뭐 보험도 있고 신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수익이 날 수 있죠. 예, 수익이 네. 납니다. 네네네. 두 가지 친구들은 빨간색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과세, 그렇죠. 네네. 3.3에서 5.5 맞아요. 예. 네네. 그런데 네. 사실 받을 때 세금 내면 솔직히 아깝긴 하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그래도 저 세율 3.3, 5.5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뭐 내가 세액공제 받은 내용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낮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네네. 많이 낮다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은행에다가 만약에 네. 적금을 붓고 예금을 벗을 때 이자가 붙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자 속세는 참고로 15.4%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나는 연금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저기 있는 원금 말고 네. 그냥 운용 수익만 놓고 봤을 때는 네네네. 차이가 10% 이상 나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안 내면 제일 좋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렇게 큰 소득 세금은 아니다.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네.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네. 만약에 얘는 다 연금 수령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 중간에 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세금 많이 맞죠? 예. 네네네. 지금 이제 11월 달 들어가는데요. 네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 원장님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네네네.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 좋아졌어요. 네. 대한민국 연말정산 할 때 이제 홈택스 들어가시면 네네. 모든 자료들이 거기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출력 한 번 해서 제출하면 끝인데 네네. 예전에는 어땠죠? 일일이 다 찾아갔잖아요. 예, 은행 가서 뭐 그러니까. 서류 이거 떼주세요. 팩스로 받고 전화하고. 네. 제가 바보 같은 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저 16.5%라고 하는 부분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연금저축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화 예전에 저 어떤 경우냐면 네. 어떤 자료를 뽑으러 갔는데 네. 거기 있는 여직원께서 네. 혹시 연말정산 준비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네. 그러면은 네. 혹시 연금저축 가입하셨나요? 그러시면 네. 아니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그냥 예전 기준으로 네네. 연금저축은 지금은 이제 세액공제 한도가 600이지만 네. 과거에 400만 원이니까 네. 400만 원 뭐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 네. 연금저축으로 옮겨 놓으시면 세금을 한 100여만 원 이상 정도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데 지금. 예. 잠깐 옮겨 놓는 줄 알았죠, 저는. 예. 그럼 당연히 해야죠. 라고 그 자리에서 네. 가입을 했죠. 네. 그럼 나중에 그거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다 되내는 겁니다. 그래요. 다 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네.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 연금저축은 555입니다. 네. 5년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55세 이후에 네. 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네. 그걸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셨을 경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입니다. 그 외의 조건으로는 16.5%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이 이거 상식인데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는 안 나오시길. 네. 요즘 당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좀 적어요. 그러신 분들이. 네, 이제는 많이들 아시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네. 선거절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안 됩니다. 결론 저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혜택 받은 게 없으니 네, 과세도 안 한다. 네, 조건은 있습니다, 저게.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연금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네. 지금부터는 연금 소득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소득세법에 보면은 네. 지금 8가지로 일단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연금 소득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저 표에 보시면 네. 종합과세되는 6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조금 있다가 제가 종합과세 말씀을 드릴 때 네. 같이 포함되는 소득이 저렇게 된다. 2배 사근 연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네네네. 6가지. 네. 그래서 지금은 연금소득세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요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연금소득세 기준이 3.3에서 5.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받을 때 한도 금액 안에서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네. 1,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사적연금입니다. 이거는. 네, 사적연금. 예, 공적연금, 네. 국민연금 말고 네. 1,200만 원, 즉 월에 100만 원 이하씩 받으시면 네.
3.3에서 5.5, 이 차이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네.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네. 1200만 원 초과해서 받으시게 되면 네네. 표에 나와 있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분리과세가 되네. 세율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으십니다. 연금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세금 많이 내는 거네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세금이 조금 올라가죠. 근데 연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득 있는데 세금 있고 그러네요. 소득이 올라가면 누진세 구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은 좀 올라갈 수 있죠. 네네네. 자, 그런데 네. 만약에 좀 제가 한번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1200만 원 초과 네. 이하는 저희가 간단하게 네, 알고 네. 있으니까 네. 만약에 네. 연간 받은 연금 소득이 네.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800 초과했으니까 800 초과한 부분만 저렇게 종합과세를 한다든지 뭐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1200 네. 이하까지는 연금 3.3, 소득, 5.5 그러니까. 내고 800 초과하는 부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이구야 세상에. 제가 그것도 밑에 네. 주석으로 달아놨는데요. 네네.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이 된다라고 네. 하면 초과된 800이 아닌 네. 전체 전체구네. 2천만 원에 대해서 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가 됩니다. 아, 이거 머리 복잡해지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종합과세니까 2천만 원 전체가 이자 소득부터 해가지고 종합소득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연금 이 소득 세금 관련돼서 이것도 컨설팅이 필요하네요. 네,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어떻게 이 플랜을 짜고 하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놓은 게 네네네. 1190만 원 연금 수령했을 경우 네. 아니면 1201만 원, 네. 12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네. 그 이하일 경우 금액 차이로는 수령하신 금액으로는 11만 원 차이인데 네네. 단순히 연금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의 표에 보시면 네. 1190만 원은 세금이 65만 원, 5.5% 적용했을 때 네. 근데 1201만 11만 원 더 받았거든요. 네네. 그럼 한 달에 만 원도 더 받으신 게 아니시죠? 그렇죠. 근데 세금이 198만 원, 와. 차이가 한 130만 원이 넘게 이야, 나는 거예요. 그 만 원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네요. 예. 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갖고 가실 것인지는 모으시는 것보다 이제 개시를 하시면서 국민연금, 사적연금, 비과세연금보험까지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숲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게 이제 결론은 이제 연금을 노후 준비에 있어서 출구 전략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걸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희가 네. 종류별로 과세 기준 네. 그리고 연금 소득세 기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게 네.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세금하고 연금하고 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네, 돈을 맞습니다. 받았을 때, 네, 예, 좋습니다. 그것도 심플하게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합과세 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네, 똑같이 앞에 네. 있는 그 6가지 네.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네,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공적연금 네. 종합과세 과세되는 됩니다. 거고, 네, 네, 종합과세가 당연히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사적연금의 첫 번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받으면 안 되죠. 예, 네. 과세가 안 됐으니까 네, 네, 당연히 네. 종합과세를 갈 기준금액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퇴직금도 근데 네. 퇴직금도 나눠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로 납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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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퇴직금은 우리가 뭐 10년, 20년 근무를 하고 네, 그에 대한 국가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네. 일시금으로 수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종합과세 되면은 보통 월급보다는 퇴직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네. 그게 만약에 종합과세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많게는 뭐 10억 이상 되면 지금 종합과세 보면 10억 이상 되면 50%, 49.5%. 안 되죠. 평생 내가 그렇죠. 네. 이래가지고 받은 건데 세금 많이 내면 안 되죠. 이제 은퇴해서 네네. 이제 연금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네네. 그 금액을 다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우리가 납세를 해야 된다고 하면 네. 퇴직금의 의미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도 네. 종합과세는 안 됩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빨간색 두 친구들 네네. 얘는 세모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네, 1200만 원 초과된 맞습니다. 부분. 아, 맞네. 연 1200만 초과시는 네네네. 초과된 금액이 아닌 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네.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요?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1200만 원, 연 1200만 원 기준이 1500만 원 기준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구나. 앞으로 어차피 물가 상승률이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올라갈 수는 그렇죠.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비과세연금보험 해당 안 됩니다. 종합과세. 요거는 이제 종합과세에 해당 안 된다. 네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요거를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네네네. 간단하게 여러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네네. 개인적 상황마다 다르니까 네네. 제가 종합과세가 되는 공적연금, 저 국민연금 수령시에 대해서 한번 금액별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좋네,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네. 국민연금 소득이 유일한 1인 가족의 경우는 그러면 과연 얼마 받았을 경우 얼마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네네.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77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770만 원 월에 한 60만 원, 64만 원, 2000만 원은 한 167만 원 이렇게 받으셨을 경우 그럼 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과세가 보통 우리 연말정산 하시게 되면은 네네. 1억 우리가 소득을 받았다라고 하면 1억을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네네. 기본적으로 뭐 소득공제도 있고 네네네. 인적공제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공제들을 하고 나서 과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네네네. 그럼 이 친구들이 네. 77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의 저 네. 금액들이 과세 표준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70만 원이 사실은 수령을 770만 원 했지만 네. 과표로는 116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반 훨씬 적은. 네네. 2천만 원도 과세 표준 금액은 1,160만 원. 네네네. 그러니까 세율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저렇게 떨어지고요. 네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770만 원 받으시면 네네네. 월로 따지면 64만 원 받으셨을 경우에는 종합과세 금액이 빵입니다. 빵이고. 예. 그럼 2천만 원 한번 볼까요?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 되는 금액이 62만 6천 원. 월에 따지면 5만 원 정도. 3천 원. 그러니까 아까 167만 원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실수령액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빼면 그냥 네네네. 162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네. 됩니다. 아. 뭐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연금소득공제라고 하는 게 있고 네. 또 그리고 본인공제. 본인공제 저희가 1인이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150만 원 공제가 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7만 원 이하는 네. 표준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770만 원이 실질적으로 한 69,600원 나오는데 네네네. 표준세액 공제 7만 원을 뺐더니 이제 종합과세에 대한 납세 금액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네. 맨 밑에 그냥 참고로 실효세율이라는 걸 놓고 봤더니 네. 770만 원은 세금 낸 게 없으니 빵프로고요.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 네네네. 세율을 보니까 62만 6천 원을 납입을 했을 경우 세금을 냈을 때 3.1%입니다. 야, 이거도 또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 많이 받아도 세금을 저렇게 내는구나. 예, 근데 예. 물론 167만 원 받으면 좋죠. 그죠? 네네. 평균 금액은 저거보다 현재 낮죠?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겉만 먹지 마시고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는구나.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과세는 되냐 안 되냐. 그럼 대략 얼마나 되냐. 이런 기본적인 숲을 보시는 그런 시점을 갖고 이게 계시면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내는 건 아니다. 저렇게 보니까. 예. 그죠? 그런데 사실 저는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받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세금 내더라도. 저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회 준비한 자료는 네네네. 그 연말정산의 연말정산이 아닌 네네. 국민연금 소득에 대한 연금소득공제 네네. 기준표를 간단하게 봤으니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금도 세금 관련해서 인출하는 순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거 좀 한번 준비해 오셨으면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거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먼저 네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네. 저희가 연금저축, 네. 그냥 개인연금, 사적연금입니다. 네네네네. 거기에 연금저축 계좌를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해서 네네. 세액공제 받고 다 납입을 했다라고 네네.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네. 한 통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연말정산 받은 금액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받지 않으신 추가 납입하신 네네네네. 금액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총 들어가 있는 납입한 금액밖에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그게 인출을 연금으로 개시해 주세요라고 하게 금융기관에 요청을 하게 되면 네네네. 막 뒤죽박죽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네네네.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연금 납입을 하신 재원을 제가 쭉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표현하였던 그 네 가지 친구들입니다. 사적연금에.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음. 저 순서대로 1번, 2번, 오. 3번, 4번 여기에 2억이 있던 네. 뭐 1억이 있던 간에 네. 첫 번째로는 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하신 금액이 먼저 먼저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뭐냐면 네. 세금이 적은 순서대로 수령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세금이 적은 순서대로 네. 맞네요. 저 회색 두 가지는 네. 첫 번째 건 세금이
아까 없죠. 없었죠. 없죠. 네, 퇴직금은 그 다음에 네. 뭐 3점 그 퇴직소득세를 할인받아서 네네 맞아요. 3, 4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인출을 이제 요청을 하시게 되면 네. 첫 번째는 연금 수령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네. 잠시만요. 네네네. 연금 수령을 하시게 되면 과세가 제외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 예, 두 번째 퇴직금은 네. 연금 받으시게 되면 네네. 연금 소득세 아까 말씀하신 10년, 근데 10년 초과에 따라서 할인 받으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70% 60%. 네, 맞습니다. 네네네. 세 번째, 네.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받으신 거는 연금 수령하시게 되면 네. 그리고 운용수익과 같이 네. 조금 전에 3.3에서 5.5. 맞아요. 네. 맞아요. 3.3, 5.5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수령 시기에 따라서 저렇게 나눠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심플하게 60대에 받으시면 5.5%, 네. 70대는 4.4, 그다음에 네. 80세 이상은 3.3 이렇게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에 있는 그 연금 수령 조건은 네네. 기간을 정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금액을 정해서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좀 전에 3.3에 5.5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네. 종신연금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그냥 통일해서 4.4%. 4.4%.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양쪽 다 3.3%. 야, 정리를 너무 잘해 이렇게 보셨네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심플하게 네. 정리를 다시 한번 재강조를 드리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네. 수령하셨을 때 네. 이렇게 이제 과세되는 부분들. 네네. 그래서 3, 4번에서 이제 세제 혜택 받으신 부분, 네. 그다음에 운용 수익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연금 수령을 하시게 되면 연에 네. 받으신 예상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1,200만 원 초과를 하시는데 네. 거기서 아니다 싶으면은 분리과세에서 3.3, 5.5 원점이 되고 5.5. 끝나고 네. 넘어간다. 넘어간다. 네. 세금 좀 더 나요. 많이 받아야 돼. 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종합과세 또는 기타 소득세를 선택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예. 여러분들 이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화면 캡처 잘 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네. 자, 3번, 4번인 네.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득을 미래로 네. 보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네. 퇴직금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으면은 그냥 퇴직소득세 내시고 끝나는데 네네네. 연금으로 만약에 개시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여기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네. 네네네. 이거는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것도 표로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은퇴한 60세 A씨가 네. 퇴직금 2억을 받으셨어요. 근데 일시금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뭐 퇴직연금으로 10년간 수령한다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IRP 계좌 갖고 있는 그 금융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참고적으로 네.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율이 10%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네. 연금 수령액이 2억의 퇴직소득세율이 10%니까 네. 그러니까 2억 같은 경우는 10년 나눠 받으니까 월에 2천만 원씩 받으시겠죠. 네네네. 그러면 원래대로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네. 10%를 제외한 즉 2억에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 8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나눠 받은 경우죠, 연금으로. 네네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하고 저희가 이제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맞아. 연금 소득세 140만 원, 네. 2천만 원에 140만 원이면 몇 퍼센트죠? 7%. 네, 7% 맞아요. 왜 7%냐고 하면 네. 아까 이 A 씨는 10년 동안 받으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개시를 하고 퇴직연금 개시를 하고 10년 동안은 원래 내셔야 될 10%에 네네. 30%를 할인받아서 거기에 70%다. 예, 그러니까 7%. 7%. 그러니까 2천만 원에 오케이, 7% 오케이. 140만 원. 네네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네네네. 퇴직소득세의 10% 네. 2천만 원 내셔야 될 걸 네. 10년 동안 1,400만 원 내시니까 네네. 한 600만 원 정도 네. 이제 절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퇴직금은 끝나는 겁니다. 끝난 거네요. 네. 네네네. 이러고 근데 IRP 계좌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돈이 네. 남아있거나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나 우리가 금융기관에 우리가 그걸 맡겨놓는 큰 거지. 돈을 맡기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10년 차로는 퇴직금이 끝난 거죠. 아, 끝난 거네. 그럼 아까 네네네. 4번에 운용 수익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게 많으면 좋겠죠. 네네.
그럼 11년 차에 네. 예를 들어서 네. 운용이 잘 돼서 네. 2천만 원을 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아, 전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3.3에서 5.5 사이에 움직일 것 같은데요? 운용 수익? 아, 운용 수익은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네네네. 아, 깜짝이야.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네. 요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으신 거고요. 네네, 이제 맞아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그 IRP에 들어가 있는 운용 수익입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예. 돈의 출처가 바뀌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88만 원. 왜 88만 원이냐? 이분은 연령이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즉 11년 차에 2천만 원 71세가 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4.4%, 70대는 4.4. 4.4네. 예. 그래서 88만 원씩 이제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원천징수세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미리 고객분들한테 네.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합니다. 이제 퇴직연금이 다 퇴직금이 다 소멸이 되고 네. 이제부터는 운영수익이 이제 네네. 으로 이제 수령을 하시게 되니까 세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뀝니다라고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친절하네요. 예. 네. 그래서 11년 차부터는 네네. 종합과세가 되니까 네. 국민연금하고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되는 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네네네. 이제 퇴직연금까지 해가지고 네네. 다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럼 나머지 한 부분이 남아있죠. 아, 마지막. 예, 우리 예. 연금을 많이 받으면 뭐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거 좀 정리를 해 주실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한데 네. 그냥 네네네. 요거는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는 네네네. 과세 여부, 그러니까 건강보험 납부 여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아까 마지막 표를 네. 같이 보시면서 채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네. 해가지고 공적연금, 사적연금, 네. 비과세연금보험 네. 이렇게 있는데 공적연금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같은 경우는 네.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네네.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네. 수령하시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50% 소득을 인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50만 원만 예, 건강보험. 잡힌다. 그래서 나머지 소득하고 합쳐가지고 네네네. 조그맣게 제가 주석으로 달아 있는 소득 인정금액 7.09%.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네네네. 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적연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 없고. 근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소득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네. 연금 소득 안에는 네. 공적연금, 사적연금, 비과세연금은 다 들어갑니다. 아, 원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로 법에는 나와 있는데. 예,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가 아, 소득에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맞네요. 그럼 소득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2배삭은 연기약약 네네네. 거기에 나와 있는 연금 소득 안에는 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고 그 소득 중에 연금 소득이 정의된 거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비과세연금보험을 포함한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네네네. 그래서 올해 네. 사실은 7월인가에 감사원에서 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왜 네. 사적연금이나 왜 공적연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연금보험을 산정할 때 왜 네네네. 반영하지 않느냐라고 세금을 왜 반영하지 않느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법에는 이미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네. 아직 우리한테 부과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부과를 해도 위법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예. 또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 아마도 누군가 칼을 뽑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네. 좋습니다. 야, 오늘 뭐 쭉 정리를 너무 잘해 오셨어요. 연금을 받으시는데 과세 여부, 그 다음에 종합과세가 해당이 되느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느냐, 여러분들 정리가 이제 아주 그냥 명쾌하게 좀 되셨을 거예요. 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은퇴하거나 이제 퇴직하셨을 때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간단하게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쭉 보시다 보면 스스로도 느끼셨을 텐데요. 네네. 지금 이 편은 이제 마지막 정리표가 되겠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원장님께서는 네. 우리가 연금을 네. 모으는 시점하고 네.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근데 연금 개시 시점에 뭔가를 바꿀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다시 백하기는 쉽지 않죠. 힘들죠.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네, 아닌가요? 연금은 네네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네, 되는 네. 부분이 많고 네. 맞고 시작하시면서 네. 먼 훗날의 얘기지만 네. 기본적으로 어떤 큰 부분의 숲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간단하게 그냥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많이 네. 모으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양이 굉장히 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자라고 하면 네. 어떤 부분에 어떤 계좌에 네. 어떤 연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그러네요. 계좌에 들어가 있을 경우 네네네. 아니면 그게 분산돼서 들어가 있을 경우 네네네. 나중에 연금을 개시하실 때 네. 이게 나눠서 운용의 묘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일단은 뭐 빨리 시작해서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모으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분산해서 만들어 놔야지만 나중에 이제 출구 전략할 때 세금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 노후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 네, 맞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 어떤 계좌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 너무 많이 되셨죠, 그죠? 오늘 연금과 세금을 완전히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우, 제가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더보기에 이렇게 문의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 문의 남겨주시면 우리 신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도움 많이 되셨을 겁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마칠 때 구호가 있어요. 아, 오늘 그런가요? 첫 출연하시는데 네네. 제가 하고 나서 항상 여러분들을 한번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응원합니다를 같이 하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